우와. 하하하하. 자, 그러면은 저기 최단 경로 관련된 거 딱 한 문제만 더 할게요. 이게 스텝 4라서 좀 빼놓을까 싶기도 했는데 59번은 그래도 문제가 좀 좋은 쪽에 속해가지고 얘 하나만 잠깐 좀 풀어볼게요. 59번. 이게 조금 많이 어려워요, 이게. 학교 프린트 8일 안 준다 그랬지? 네. 그거밖에 안 나빴다. 주세요. 나빴다. 그리고는 PDF를 아예 안 주시대요. 약간 나빴다. 학원 쪽에 유포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그거 막으신다고. 근데 이렇게 왔어요. 근데 26문제 이렇게 약간 이런 거나 이렇게 입체 도형도 근데 넣었어? 이거 입체적으로 괜찮아요.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거랑 해서 맞아. 다 그것만 하면 되긴 하니까. 이거 나중에 나 프린트 좀 빌려주라. 복사 한번 해서. 이거 수건하고 좀 지워 있어가지고 드릴게요. 알았어. 오케이. 조금 모자라네. 조금 더 모자라요. 아. 어디? 혹시 이건가? 미안. 그죠? 이게 연락을 어디서 받았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결국에는 경로의 수가 몇 개인지를 찾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좀 그래요. 전화가 어디서 울렸는지가 문제가 아예 안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갔을 때 여기서 지난 거리, 이렇게 갔을 때 여기 지난 거리, 이렇게 갔을 때 여기서 전화 받고, 이렇게 갔을 때 여기 전화 받고, 이렇게 갔을 때 여기 받고, 이렇게. 왜냐면은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여기서 전화 받고 이랬을 때랑 여기서 이렇게 전화 받는 건 겹치는데 올라가는 의미가 달라지니까 올라가는 거 기준 다 일일이 하면 되는 것 같은데요. 그치? 근데요, 이것도요. 그것도 되지. 그럼 그거 일일이 다 하는 게 정답이에요? 좀만 더 고민해봐요. 또 갈 수 있어.
아, 맞아. 오케이. 지금 얘는 딱 어떤 게 문제가 되죠? 전화가 여기, 그러니까 딱 케이스가 이거죠. 전화를 받기 전에는 집에서부터 도서관까지 최단 경로로 가니까 동쪽과 북쪽의 움직임만 보이는데 전화를 받기 이전에는 경로가 동쪽, 북쪽밖에 없는데 딱 전화를 받는 그 시점부터는 어때요? 뭐 전화를 여기 예를 들어서 그냥 여기서 전화를 받았다 그러면은 얘는 방향이 이제 서정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경로가 동쪽인 거에는 변화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남쪽으로 가는 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딱 북쪽과 남쪽으로 방향 전환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죠? 어차피 동쪽으로 가는 건 매한가지예요. 동쪽으로 가는 건 매한가지니까 아니 이게 전화를 왼쪽에서 받는지 오른쪽에서 받는지는 사실 별 문제가 안 돼요. 괜찮죠? 왜? 아니 어차피 여기까지 움직인 상태에서 전화를 받고 이렇게 가나 여기까지 와서 전화를 받고 이렇게 가나 어차피 경로는 똑같기 때문에 최종적인 그 경계선은 어디냐면은 오른쪽으로 얼마를 갔는지가 중요하지는 않고요. 얼마나 올라갔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올라갔는지 전화를 받으면 이제 더 못 올라가. 이게 내려가기만 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냐? 전화를 한 칸도 안 올라간 상태에서 전화 받는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전화를 출발과 동시에 받는 거, 오른쪽으로 한 칸 간 상태에서 전화 받는 거, 여기서 전화 받는 거, 여기서 전화 받는 거, 여기서 전화 받는 거 다 경로가 어때요? 다 똑같아요. 다 한 가지밖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위쪽 두 번째 줄에서 전화를 받는 경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전화를 받았으면 이제 내려와야 되는 거잖아요. 같은 길을 또 가는 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헷갈리는데? 그러면 전화를 받은 이후에도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만약에 전화를 여기 2번 자리라고 한번 할게요. 전화를 여기서 받았으면은 그러면 내려간 거를 반대 개념으로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자. 왜냐면 그냥 생각이 전화만 들어가는 거니까 어차피 경로수는 똑같을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만약에 2번 라인에서 전화를 받았으면은 서점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서점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주면 똑같다는 거예요. 어차피 경로수는. 그쵸? 자, 그거 좀만 더 고민해 볼게요. 아니 근데 저번에도 이 답이었던 것 같아. 저번에도 이 답이었던 것 같아. 아, 그랬어? 그러면 그때가 좀 잘못 나오지 않았을까? 자, 결과적으로는 전화를 받는 그 높이가 기준이 될 겁니다. 그렇죠. 차근차근 좀 고민 좀 해볼게요. 케이스가 4가지가 되겠네요. 잠깐만. 그러니까 결국에 하는 말이 이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에다가 뭘 하든 간에 0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다 1로 맞추던 얘기고 얘에다가 이 5C부터 1C까지 6C부터 2C까지 여기 7C3부터 4C3까지 이제 결국 다 찾았네. 참 뭐라고? 어떤 거?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데다가 5실부터 1실까지 넣고 5실이 뭘 얘기하는 거지? 이 위치에서 서점까지 가는 방법.
하나하나 곱해달라니. 그렇지. 근데 문제는 경로가 똑같으면 또 중복인 거고. 그것도 다 찾았어. 이게 아니지. 계산 잘못한 거 아닐까 그러면? 계산도 몇 번이나 못했네. 솔직히 너무 많아가지고 못 찾겠어. 어디서 틀렸는지. 답이 엄청 달라요. 아니 조금 차이 나요. 지금 일단 얘는 이해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거예요. 그거예요. 이해를 떠나서 애초에 이게 그걸 쓴 거예요. 좀 잘 안 보이게 써놓겠는데. 지금 내가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가거든? 예. 여기에서 지금 50이라고 얘기한 거지? 예. 그럼 여기에서는? 여기서 42를 저기. 41.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거 하나를 빼고 여기서 하나로 가는 걸 찾은 다음에 얘에서만 42를 찾아주고 얘도 여기에서만 32를 찾아주고 얘도 32를 찾아주고 여기서 41, 50. 이렇게 가는 것까지 하나하나 다 찾는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것만 찾으면 절대로 이걸 지나갈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 다 일로 세는 거죠. 얘는 5실, 얘 4실, 3실, 2실, 1실. 그렇게 15. 얘도 똑같이 세가지고. 얘가 가는데 여기 하나. 얘를 안 지나고 얘한테 가는 건 2개. 3, 4, 5. 6시, 5시, 4시, 3시, 2시. 15, 20, 18, 12, 5, 20, 30, 20, 70. 맞네. 도서관은 빼고 얘도 3, 6, 10. 도서관도 돼요. 교차로 했지. 어떤 교차로에서 들었다고 했지. 여기서 그래서 15개가 모자르구나. 도서관까지 포함해. 아니 교차로로 했잖아요. 아니 근데 얘도 교차로 맞잖아. 이것도 근처까지 왔다고 생각해봐요. 근처까지 교차로가 왔다고. 맞지만 맞긴 그렇지. 좀 애매하긴 해. 근데 건물에 도착한 거면 그 교차로하기 힘들죠. 아니 근데 그러면 뭐 아니야. 이 좀 애매하긴 하다. 솔직히 조금 애매하긴 하다. 아니 이거 여기다 15개 더 넣어주면 돼. 근데 밑에 써 있잖아. 맨 밑에 써 있잖아요. 철수가 도서관에 도착한 후에 서점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아니 이거 헷갈릴 것 같아니까 그치. 그래도 그래 양심이 있네. 그래도 교육청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이거 근데 그거 말고 이렇게 푸는 것도 한번 다시 정리해봐요. 왜냐면은 달라요? 아니 똑같은데 이거는 다세잖아요. 계산 실수 나오면은 틀릴 가능성도 있다는 거지. 근데 이렇게 하면은 되게 간단하게 끝나요. 진짜로. 똑같은 어느 정도 내용을 이해하긴 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게 전치일 나오는 거라든가. 근데 이거 다 쓸 수가 있어요? 한 큐에 셀 수가 있다는 거지. 자 미안해. 오케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답이 얼마 나왔지? 아 되게 많이 나왔구나. 만약에 어떻게 저기랑 푼 게 똑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봤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서점이 여기 있다고 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서점 가는 거, 여기서 서점 가는 거. 다 똑같지. 그냥 집에서 서점 가는 거랑 똑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그냥 구해버리면 돼. 그래서 굳이 안 찾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맞아요. 아, 그래요? 오케이. 아이고 미안. 으악! 찾았네. 자, 그래서 얘는 지금 만약에 전화를 1번 라인에서 받았다라고 한다면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얘도 내려가지를 않죠. 그래서 집부터 맞나? 서점까지 가는 경로의 수가 그냥 한 가지로 나오고 맙니다. 그죠? 한 가지. 근데 전화를 만약에 2번 라인에서 받았다 그러면은 일단 한 칸을 올라갔죠. 그렇죠? 이 한 칸을 올라간 상태예요. 그러면 집에서 전화를 여기서 받건 여기서 받건 여기서 받건 여기서 받건 여기서 받건 어쨌거나 한 칸 올라왔기 때문에 무조건 서점을 가려면 한번 내려와야 돼요. 근데 그 내려온 거를 그냥 위로 올렸다라고 생각해서 서점이 밑에 있는 게 아니고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와, 얘는 그냥 집에서부터 서점까지 그냥 한 번에 생각해도 전혀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경로수가 어떻게 되냐면 6팩을 4팩, 2팩으로 나눈 걸로 봐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 이거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 거? 네. 아, 진짜 괜찮아? 그러니까 2번에서 전화 받는 거를 일일이 다 세서 들어갈 필요가 없이 서점이 그냥 뒤집어져 올라갔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경로의 수가 그냥 다 한 큐에 끝난다라는 거예요. 열다섯 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왼쪽에서는 어떤 그림으로 가는 거냐면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한 칸 가서 전화를 받은 거예요. 딱 요 라인에 도착한 순간 지금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와서 가는 거예요. 괜찮죠? 그걸 내려간 걸로 보지 말고 올라간 걸로 보자라는 거예요. 왜냐면 단방향으로 만들어놔야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쉽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전화를 3번 라인에서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미 두 칸을 올라온 상태에서 전화를 받을 거기 때문에 두 칸을 내려와야 돼요. 그 내려온 거를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어차피 뭐 사고만 바꾸는 거지 경로수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얘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서점으로 가는 방향 이 3번 라인에서 전화를 지금 받은 상태예요. 그러면은 집에서부터 서점까지 가는데 그쵸? 뭔가 올라갔어요. 어디서 전화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올라가다가 받았겠죠. 올라가다가 받아가지고 뭐 서점을 이렇게 갔다고 칠게요. 근데 서점을 이렇게 가는 거나 이렇게 가는 거는 어차피 똑같지 않냐. 그래서 이쪽을 서점으로 잡지 말고 이쪽을 서점으로 잡고 가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적인 경로의 수가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그쵸? 8팩을 4팩, 4팩으로 나누는 걸로 봐도 전혀 문제가 없더라. 그쵸? 그래서 8, 7, 6, 5, 4, 3, 1. 그래서 4, 2, 8. 4, 2, 8. 3, 2, 6. 그래서 얘는 70까지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네 번째에서 전화를 받았으면 일단 3칸 올라갔으니까 밑으로 3칸 내려가야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위로 6칸 올라간 걸로 총 합쳐서 생각을 한다면 하나 둘 셋 그렇죠 올라왔죠. 그 다음에 하나 둘 그러니까 전화 자체를 지금 어디서 받은 상태라고요? 이 4번 라인에서 지금 전화를 받은 상태니까 뒤에 서점이었던 거를 올려서 여기가 최종 서점으로 생각을 하자. 그래서 얘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쵸? 그래서 결국 10팩을 4팩 6팩으로 나눈 걸로 봐도 상관이 없더라.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갔다 라고 한다면은 실제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라고요? 걔는
이렇게 와서 전화 받고 한 칸 내려서 오른쪽 간 다음에 다시 내려서 가는 그죠? 이런 그림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계산하면은 얼마지? 10, 14, 19, 87, 4, 3, 1. 그래서 4, 2, 8, 3. 그래서 여기서만 지금 210까지가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280에다가 15 더해서 295, 1 더해서 296까지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문제인 건 맞아요. 59번이. 그렇죠. 엄청 어려운 거는 맞는데 이제 관점을 살짝만 좀 돌려주면은 그래도 조금 풀만한 상태가 될 겁니다. 자, 60번 문제는 여유되면 풀어요. 요거는 조금 어렵기는 하니까 나중에 개별적으로 좀 질문하는 걸로 갑시다. 자, 그러면은 중복조합 쪽으로 좀 가볼게요. 중복조합 쪽으로. 자, 중복조합은 원래 두 가지를 다른 걸로 좀 구분해서 보는 게 좀 더 낫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가 뭐죠?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이 막대기 논리라고 내가 뭐 지칭하는 증명 방식이 약간 막대기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내용인데 그냥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방정식의 회계수 뭐 부등식도 포함됩니다. 그죠? 부등식도 포함이 되는 애인데 얘가 왜 이름을 막대기 논리라고 얘기하는지 다시 한 번만 간단하게 좀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뭐냐면은 엄마가 과일 가게를 가서 사과랑 배랑 귤을 10개 사오라고 얘기를 하세요. 10개 사와 얘기를 했는데 과일 가게에 사과랑 배랑 귤이 다 똑같아요. 사과도 똑같고 배도 똑같고 귤도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합쳐서 사과의 개수, 배 개수, 귤 개수 합쳐서 10개를 사오면 되겠네요. 자, 이때 우리는 사과, 배, 귤이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로 나와야 될 거예요. 왜? 빵개 사는 거는 괜찮잖아요. 뭐 10개 살 수도 있어요. 그치만 마이너스 3개 이런 건 당연히 안 되죠. 이게 사과를 가서 3개를 팔고 온다. 그죠?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돼버리니까 말도 안 되는 결론. 그래서 음이 아닌 정수를 일단 기준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얘를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는 3개 중에서 10개를 골라주면 되는구나. 뭐 예를 들어서 사과, 배, 귤 이렇게 산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뭐 숫자 몇 개 고르는 걸로 생각해 주면 되니까 그래서 3개 중에서 10개를 뽑는다라는 거는 순서가 필요 없으니까 조합한다라고 보면 되는 건데 문제는 똑같은 걸 또 뽑을 수 있으니까 얘는 중복조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호를 새로 만들어내죠. 억지로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걸 계산하는 방법을 아직 모른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야. 맨 처음에 만든 상태라면은. 그래서 얘를 어떻게 들어가요? 이거 안 되겠다. 빈 바구니를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그죠? 10개 빈 바구니를 놓고 과일 가게 아저씨한테 이걸 3그룹으로 구분해 주세요. 그래서 왼쪽 그룹은 사과, 가운데 그룹은 배, 오른쪽 그룹은 귤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당연히 이 10개를 3그룹으로 나누려면 당연히 구분할 수 있는 구분선이 필요할 텐데 그러면 3그룹으로 나누려면 구분선은 몇 개 필요한 거예요? 2개가 있어요. 그죠? 2개만 있으면 되는 거죠? 2개로만 칸막이 해주면 어차피 그룹이 3개로 나눠질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얘 칸막이를 여기다가 하나, 여기다 하나 이렇게 놨다라고 친다면은 그러면 사과 3개, 배 5개, 귤 2개 산 걸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 자, 그래서 지금 그럼 이렇게 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결국에 얘의 경우의 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차피 빈 바구니 10개는 다 똑같으니까 A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A가 지금 10개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막대기도 어차피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막대기 2개 똑같죠? 그래서 얘도 2개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12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빈 바구니 10개 놓고 사이로 막대기를 집어넣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이 막대기는 같은 데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과 5개, 배는 빵개, 귤 5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들어가야 되지 사이배열 이런 걸 생각해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한다 그러면 당연히 총 12개 순서대로 나열을 해주고 그 다음에 10개 2개로 나눠주는 걸로 보면 이게 답이다. 그쵸? 어차피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걸로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자, 근데 딱 보니까 우리는 팩분의 팩 당연히 조합을 이루게 돼요. 그쵸? 조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12 컨비네이션 2로 봐도 되고요. 12 컨비네이션 10으로 봐도 됩니다. 이때 조합인지 아닌지는 10 더하기 2가 10인지 아닌지로 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괜찮네?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12 컨비네이션 2로 써도 되고요. 12 컨비네이션 10으로 써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근데 12C 10으로 갑시다. 왜? 10개 뽑는다라는 그 관점에서는 개념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지금 12개의 자리 여기에서 빈 바구니가 들어갈 10자리를 뽑는다라고 보는 걸로 봐도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개를 뽑는 개념에서는 똑같습니다. 12C 2로 계산해도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조합을 통해서 계산하기 시작을 하고요. 자, 이때 왜 12인지 왜 이게 지금 얘네 둘 더한 다음에 1 뺀 건지에 대한 걸 생각해 줘야 돼요. 왜 1 뺀 걸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려면은 12개인 이유를 분석을 좀 해봐야 되는데 왜 12개예요? 빈 바구니 10개에다가 구분선 2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 종류를 가지고 구분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구분선은 종류보다 한 개 적은 구분선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3이면은 구분선 2개만 있으면 되고 그 구분선 2개에다가 막대기 2개에다가 10개 빈바구니. 그래서 그 12개에서부터 빈바구니 10개 뽑는 걸로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걸 자꾸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냥 외우고 있으면 이게 와닿는 게 별로 없어요. 왜 이렇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것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증명 방식. 자,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렇죠? 뭐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0인 상태에서 음이 아닌 정수의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는 중복조합으로 들어갈 수 있더라. 자, 그래서 얘는 3H10으로 계산할 수 있더라. 자, 그러면 우리 예전에 썼던 것들 중에 수학 하에서 했었던 것 중에 뭐 이런 거 10 나왔어요. 이런 거 의미 아닌 정수로 나왔다고 칠게요. 자, 그럼 이때 x, y, z 순서상의 개수를 구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얘는? 그쵸. 이 z값이 0인지 1인지 2인지 3인지 놓고 그 일일이 세야 되는 거죠. 원래 방정식의 개수는 어떻게 센다고요? 다 일일이 세는 거예요. 다 일일이 세는 건데 그 방정식의 해개수들 중에서 개수가 똑같은 경우의 한정에서는 우리가 중복조합으로 빠르게 계산할 수 있더라 라는 거. 실제로 이거는 그러면 세는 거 돼요? 아, 되죠. 왜? x가 0일 때 y, z 합쳐서 10개 나오면 되잖아요. 그럼 y가 0부터 10 11개. 그쵸? 어차피 z는 남는 거 가져간다고 보면 되니까. 그럼 x가 1이면 y는 0부터 9까지. 그럼 10개. 그럼 11, 19, 8, 7 1까지 나오겠죠? 그럼 이거 다 더하면 몇 개예요? 66개. 괜찮죠? 실제로 이거 계산해보 12C이기 때문에 12, 11, 2로 나누면 66 나와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노가다로 계산해도 사실 크게 차이는 안 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쓰는 이유는 직관력 차이. 그죠? 답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얘를 가지고 응용해서 나가기 위해서 단순히 세는 게 아니고 바꿔서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쵸? 직관력 차이.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일단 좀 지울게요. 자, 그러면 이때 또 생각할 게 뭐예요? 음이 아닌 정수예요. 중복조합이 되려면 방정식 중에서도 1차적으로 개수가 똑같아야 되고 2차적으로 음이 아닌 정수 해라는 범위 제한이 또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 두 개를 모두 만족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방정식의 개수를 중복조합으로 못 써요. 원래 다시 한번 방정식의 개수는 일일이 계산하는 게 원칙. 다만 그 중에서도 개수가 똑같고 음이 아닌 정수인 경우만 중복조합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무슨 문제들이 나와요? 개수 다른 걸로 장난치겠죠?
또 의미 아닌 정수 해가지고 또 장난쳐요. 그런 걸로 이제 문제 변형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볼 거는 뭐냐? 엄마가 또 가서 사과 배규를 10개를 사오라고 얘기했는데 혼났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사과만 10개 사오더라. 그죠? 배랑 귤도 맛은 봐야지 한 개씩은 좀 사오라고. 자, 이런 식으로 자연수의 개수로 들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연수의 개수로. 자, 그러면 우리가 XYZ가 10인데 자연수의라는 거는 XYZ가 전부 다 1 이상인 정수. 그죠? 그냥 편의상 이렇게 쓸게요. 1 이상의 정수라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들어가요? 우리는 자, 하나씩 주고 시작하죠. 어차피 사과도 다 똑같고 배도 다 똑같고 귤도 다 똑같은데 그러면 일단 하나씩 사고 시작하면 되지. 그렇죠? 그 하나씩 사고 시작하면은 7개만 추가적으로 더 사면 되지. 그죠? 이런 식으로 3H7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수식적으로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수식적으로. 자,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X가 1 이상인 게 지금 마음에 안 들어요. 자, 그래서 얘를 그러면 X를 바꾸자. 일단 하나 사고 거기에서 사과 추가 개수. 그죠? 1 플러스 X 프라임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를 X 프라임 플러스 1. 한마디로 X는 한 개 사과를 사고 얘가 의미 아닌 정수의 추가 개수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Y 프라임 플러스 1, Z 프라임 플러스 1. 그래서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이 합쳐서 7이면 이제 의미 아닌 정수회로 나오는구나. 그래서 3H7로 충분히 우리가 잡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또 문제 가지고 장난을 쳐요. 개수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잘 안 나옵니다. 자, 대신 이런 장난을 또 치죠. 사과랑 배를 몰라. 사과랑 배랑 귤을 또 10개를 사오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과랑 귤은 홀수 개를 사오래요. 홀수. 그것도 자연수 홀수. 그 다음에 Z는 짝수 개수로 사오래요. 그것도 자연수 짝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사오래요. 자, 똑같이 10개인데 X, Y는 홀수, Z는 짝수로 들어간다. 자연수의 중에서.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얘는 1, 3, 5, 7, 9, 얘도 1, 3, 5, 7, 9, 얘는 2, 4, 6, 8 이렇게 나와야 되겠는데? 그쵸? 근데 그러면은 개수가 1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 개수가 2겠죠? 어차피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냐 0이냐 요거의 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X를 갖다가 일단 홀수 개수니까 일단 하나를 먼저 시작하는데 문제는 두 개씩 등차 수열로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추가 개수는 그냥 2x 프라임 개수라고 생각해주면 이제 x 프라임은 의미 아닌 정수회로 딱 이쁘게 나오게 된다. 그쵸? 그런 장난들이 정리가 되겠네요. 다만 Z는 짝수, 그것도 자연수 짝수라고 했으니까 일단 두 개를 사고 시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2Z 프라임 이런 식으로 들어가주면 될 겁니다. 얘는 만약에 그냥 2Z 프라임이라 그러면 Z 프라임은 1 이상 나와야 돼요. 그래서 자연수의 개수로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면 112. 그렇죠? 요거 일단 뺐을 때 2x 프라임, 2y 프라임, 2z 프라임. 그렇죠? 일단 사과 하나, 배 하나, 귤 2개 사고 시작하니까 6개가 남는데 걔를 2개씩 추가로 사야 되는 상태. 그렇죠? 이때 얘는 의미 아닌 정수회가 맞습니다. 의미 아닌 정수회는 그렇죠? 0 이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정수가. 자, 그래서 얘는 개수가 꼭 이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치만 개수가 같기만 하면 처리할 수 있죠. 이제 나눠서 들어가 주면 되니까 3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3개 중에서 3개를 중복해서 뽑아주는 걸로 처리가 가능하더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는 2x 프라임 플러스 1, 얘는 2z 프라임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네 번째로 나오는 것 중에 또 뭐가 있느냐? 이번에는 과일 가게에서 과일을 사오는데 10개 이하로 사오래요.
10개 이하. 비닐봉다리가 10개까지밖에 안 들어가요. 이때 음이 아닌 정수예요. 와! 부등식인데 부등식은 그럼 어떻게 들어가죠? 부등식이면은 뭐 딱히 방법이 없죠? 딱히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얘는 다 세야 돼요. 그렇죠? 전부 다 세줘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0 이하로 나오는 음이 아닌 정수에로 등장을 한다면 일단 얘가 10인 경우, 9인 경우, 8인 경우부터 빵인 경우까지 그냥 다 세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때 얘는 3H10, 얘는 3H9, 얘는 3H8, 얘는 3H빵. 그죠? 이거 계산해서 다 더해주면 될 텐데, 그죠? 이게 개수가 좀 많잖아요. 일일이 더하기에 좀 부담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바꿔봤어요. 얘는 12C 10, 얘는 11C 9, 얘는 10C 8, 얘는 2C 빵. 아, 요걸 더하는 걸로 봐도 되겠는데? 그쵸? 근데 요게 뭐예요? 싹 다 더하면? 뒷단원 내용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 자, 파스칼의 삼각형 보면은 2C0, 3C1, 4C 쭉 내려가다 보면은 10C8, 11C9, 12C10 이렇게 나오죠? 이거 싹 다 더하면은 어떻게 나와요? 그쵸? 13C 10으로 나와요. 괜찮죠? 하키스틱. 자, 그래서 얘는 13C 10이 나옵니다. 와, 근데 요거를 정리해보니까 아니 굳이 뭐 다시 중복적으로 갈 필요는 없는데 얘를 잘 보면은 4H10이라는 거예요. 괜찮네? 우와! 4H10이라는 거예요. 괜찮죠? 이거 어차피 계산하면 얘 나오죠? 근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4개 중에서 10개를 중복해서 고른다라는 거예요. 왜지? 마치 이거랑 똑같아요. 10 이하의 정수회를 구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얘 말고 뭔가 W를 하나를 더 더해서 10으로 한다면 요거의 순서상의 개수랑 완전히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 만약에 케이스 1번 그쵸? 우리 노가다로 계산할 때처럼 일일이 계산할 때처럼 W를 0일 때, 1일 때, 2일 때 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럼 얘가 0이면은 X, Y, Z가 합쳐서 10이에요. 그럼 1일 때는 9죠? 8이죠? 어차피 이거 싹 다 더하는 거예요. 어차피 W가 0인 경우는 경우수가 한 가지니까 1 곱하기 3H10, 1 곱하기 3H9, 1 곱하기 3H8 이거 싹 다 더하는 거잖아요. 그게 전체 경우의 수랑 완전히 똑같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부등식으로 등장하는 경우에는 얘는 아예 새로운 문자 하나를 더 집어넣어서 들어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됩니다. 그렇죠? 얘는 케이스가 완전히 똑같아요. W, X, Y, Z. 아예 모자르면 더 덧붙여주면 되지 뭐. W를 덧붙여서 그냥 등식으로 그냥 바꿔놓고 4H10으로 봐도 상관은 없다. 그렇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기본적인 패턴이니까 요거를 일단 좀 써놨고요. 5번째. 자, 이번에는 개수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들도 나올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3w가 무슨 10인 상태에서 음이 아닌 정수에다 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해요? 그쵸. 어차피 얘는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중복점 못 써요. 근데 문제는 W만 지금 개수가 다르지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 W만 정해져 있으면 중복점이 가능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괜찮죠? 그래서 W가 0인 경우에는 3H10, W가 1인 경우에는 3H7, W가 2인 경우에는 3H4, W가 3인 경우에는 3H. 그래서 이것만 싹 다 더해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 개수 다르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6번째. 자, 구간 가지고 장난치는 추가 문제가
나온다고 칩시다. 자, 이번에는 x, y, z 다 합쳐서 또 엄마가 10개를 사오라고 얘기했는데 사과, 배교를 합쳐서 10개를 사오라고 했는데 사과는 10개까지 있어요. 과일 가게 가니까 사과가 딱 10개 있어요. 그 다음에 배도 보니까 11개 있어요. 근데 귤은 재고가 9개까지밖에 없어요. 귤이 모자라요. 10개를 다 살 수는 없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들어가요? 그쵸. 전체의 경우의 수 3H10 중에서 솔직히 말하면은 0부터 10까지는 이 10이라는 상한선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이거 없죠. 이건 진짜 있으나 마나요. 어차피 나는 10개까지밖에 못 사니까 얘도 상한선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9까지밖에 안 되니까 문제가 되니까 그럼 Z가 9인 경우만 빼주면 되는구나. 아니다. Z가 10인 경우만 빼주면 되는구나. 그래서 Z가 10인 한 가지만 그냥 빼주면 될 겁니다. 추가되는 숫자가 좀 더 늘어난다고 치더라도 상관은 없겠죠. 똑같이 생각해 줄 수 있어요. Z가 만약에 8까지밖에 없다. 귤이 재고가 8개밖에 없어요. 그럼 귤을 9개 살 때랑 10개 살 때만 빼주면 된다라는 거. 괜찮죠? 오케이. 자, 그게 상한선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실 극단적으로 어려운 것 중에서는 더 이제 장난치는 것들도 나오기는 하는데 뭐 그건 나중에 또 봅시다. 자, 참고적으로 7번은 이거 하나만 더 볼게요. 자꾸 상한선만 얘기를 하고 하한선 같은 경우에도 자연수의 정도까지밖에는 안 했는데 문제가 예를 들어서 x가 마이너스 2부터 과일로 예시 들기엔 좀 애매하네요. 마이너스 2부터 다 나올 수 있고요. y는 0부터 다 나올 수 있어요. 상한선이 딱히 없습니다. z는 최소 4개 이상 사야 된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자, 이러면은 얘는 답을 어떻게 구해야 돼요? 그쵸. x를 마이너스 1을 주고 시작하면 되죠. 그리고 x 프라임. 그럼 x 프라임은 의미 아닌 정수회가 되겠네요. y는 바꿀 게 없고요. z 대신에 z 프라임 4라고 해주면 결국 얘는 x 프라임 플러스 y 플러스 z 프라임 하면은 x 프라임 마이너스 2 y 프라임 플러스 4니까 2가 남죠. 2 넘겨서 8이라고 해주면 결국 얘는 3H8이구나 라고 생각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웬만한 변형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 정리가 가능해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좀 볼게요. 한꺼번에 설명하는 게 조금 미안하지만 요거 하나만 좀 더 볼게요. 자, 이번에는 중복 피하기. 이러면 그냥 그러려니 해요. 중복 피하기. 자, 보시면은 얘는 함수의 개수에서 등장을 해요. 엄밀하게 따지면 단조증가함수, 단조감소 함수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만약에 정의역과 공역이 있다고 친다면 정의에서 공역으로 가는 함수 f가 있어요. 자, 이때 1, 2, 3, 4 1, 2, 3, 4, 5 뭐 이렇게 있다고 친다면 뭐 함수의 개수 당연히 5의 4제곱 그쵸? 5의 4제곱 5파이 4 그죠? 중복순열. 두 번째 1대1 함수 1대1 대응은 안 됩니다. 왜냐면 정의역보다 공역이 많으니까 남죠. 뭔가가 무조건 남으니까 1대1 대응은 안 돼요. 자, 얘도 그냥 5p4 그렇죠? 이런 거 문제 안 되고요. 세 번째 증가함수의 개수. 자, 이 증가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들어가죠? 큰 거 넣으면 큰 거 나온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얘랑 완전히 똑같은 게 F1, F2, F3, F4가 점점 커지는 거 최소 1이고요. 최대 5까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차피 함수값은 총 4개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는 함수값으로 쓸 4개의 공역 원소만 뽑아주면 되겠네요. 그쵸? 뽑아만 주면 되니까 몇 개에서 몇 개? 5개 중에서 4개를
뽑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순서는 알아서 결정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만약에 1, 2, 3, 5 뽑았다. 그러면 어차피 얘는 1, 2, 3, 5로 나오고 말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게 지난번에 한 거라서 좀 빨리빨리 가고 있는 겁니다. 정리 차원에서 그냥 보고 있는 거야. 감소함수라고 해도 사실 별반 차이점은 없겠죠. 5시사. 자, 다섯 번째. 단조 증가함수. 자, 고등과정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이 용어는 몰라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만 밑에 나오는 요식이 중요하죠. 자, 큰 걸 집어 넣으면 그때 함수값은 커져요. 증가함수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같은 게 또 나오는 것도 허용을 한다. 그게 단조 증가함수에 관련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 상에서 놓고 봤을 때도 증가함수로 간다면 무조건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증가하는 건데 단조 증가함수는 어떤 거예요? 올라가다가 멈췄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도 가능한 거야. 그렇죠? 함수값이 계속 똑같은 경우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등호 하나만의 차이기는 하지만 증가함수 같은 경우는 1대1 함수가 맞아요. 근데 단조 증가함수는 1대1 함수가 되나요? 이 1대1 함수가 아니에요. 괜찮죠? 거기에서 좀 큰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럼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단조 증가함수를 정리를 해보면 얘는 F1, F2, F3, F4. 그죠? 똑같이 순서는 정해져 있어요. 최소 1이고 최대 5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차이점은 지금 본 것처럼 여기 등호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1, 2, 3, 4, 5, 5개 중에서 또 함수값이 될 원소 4개를 골라만 주면 되는데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골라만 주면 되는데 조합만 하면 되는데 똑같은 걸 또 뽑을 수 있다. 그래서 중복을 허용한다. 그러다 보니까 1, 2, 3, 4, 5 5개 원소 중에서 4개를 조합. 하지만 중복해서 조합. 그래서 OH4라고 우리가 보통 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그죠? 단조 증가함수에 관련된 거. 그러면 우리가 아까 했었던 것처럼 OH4를 계산할 때는 둘 더한 거에서 1 뺀 거에서 4를 뽑는 8C4라고 계산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이 중복조합에 관련된 증명을 이쪽에서 안 하고 막대기로 증명 안 하고 이쪽에서도 별도로 할 수 있느냐? 지금 이걸 원하고 있는 거야. 내가 하는 거는. 둘이 따로따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두 가지 방식을. 그럼 이쪽에서는 어떻게 증명을 하냐? 여기서는 등호가 있어서 지금 이걸 조합으로 못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등호를 떼버리면 돼요. 등호 떼기. 그게 중복을 피한다라는 거예요. 등호 떼기 작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F1, F2, F3, F4 이 중에서 아니다. 일단 이거부터 먼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얘는 F1, F2, F3, F4 얘네 둘 사이에 차이가 얼마여야 돼요? 최소? 그죠? 최소 1 차이가 나야 돼요. 얘도 최소 차이가 1 나야 돼요. 얘도 최소 차이가 1 나야 돼요. 근데 얘는 최소 차이가 얼마예요? 0이죠.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얘도 최소 차이가 0이에요. 얘도 최소 차이가 0. 이게 지금 등호만 뗀다면 얘는 조합으로 가도 되겠구나. 그래서 나는 F1이라는 걸 그 기준으로 그냥 편의상 ABCD라고 할게. ABCD. 자, 그러면 A는 B, C, D보다도 작은데 다 등호 들어갈 수 있고요. 1부터 5까지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나는 이때 A를 좀 기준으로 놓고 볼 거예요. 그래 놓고 A와 B 사이의 이 등호 최소 차이가 0인 거를 1 차이로 만들려고 해요. 최소 1 차이는 나게 만들려고 한다면 B에다가 무슨 작업을 해줘야 최소 둘이 1 차이가 나요? 1 더해주면 돼요. 그럼 얘네 둘은 절대로 같을 리가 없다라는 거야. B 플러스 1은? 그럼 마찬가지로 B랑 C, B 플러스 1과 그러면 C에다가는 또 무슨 처리를 해야 등호가 떼지겠느냐? C에다가 1 더하면 안 돼요. 그럼 둘이 같을 수 있어요. B, C가 같을 수 있기 때문에 B 플러스 1과 C 플러스 1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럼 최소 얼마를 더해줘야 돼요? 2는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얘네 둘도 최소 차이가 1, 최소 차이가 1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D에다가도 얼마를 더해줘야 최소 차이가 1이겠느냐? 둘 사이에 3이라는 거야. 그쵸? 그래야 최소 차이가 1. 등호만 떼는 거면 여기 D 플러스 100 해도 되지 않아요? 등호만 뗄 거면? 그러면 최소 차이가 1이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의미가 없습니다. 중간에 선택할 수 있는 숫자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 차이가 1이 되게 등호만 떼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얘는 당연히 1부터 나와요. A는 최소가 1이니까. 그럼 최대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얘는? 기존에 D가 5까지 갔었잖아요. 그럼 D 플러스 3은 8까지 갈 수 있겠죠? 그럼 얘를 갖다가 A,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이 네 개의 수는 1부터 8 사이에서 중복 허용 안 하게 뽑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8C4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얘는 뭐예요? 5개 중에서 중복해서 4개 뽑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 둘은 같은 거야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등호 떼기 작업이야. 등호 떼기 작업. 괜찮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에 들어가는 게 이제 중복 피하기 함수의 개수에 관련된 얘기고요. 다시 한번 이쪽에다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얘가 1에서 5 사이로 나왔다. 자, 딱 등호만 떼는 방식으로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얘는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A 등호 뗀다고 B 플러스 1, C 플러스 2, D 플러스 3, 1, 8. 그래서 이 위에 쪽 같은 경우에는 5개 중에서 중복해서 4개 뽑는 거고 얘는 총 8개 중에서 그냥 하나씩 4개 뽑는 걸로 봐도 상관은 없더라. 자, 요게 맨 처음에 봐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이 될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두 번째에서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냐면은 당연히 변형이 들어갈 거예요. 무슨 변형이냐면 A, B, C, D.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면 그럼 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요? 이렇게 나온다면은 등호가 다 들어갔으면 그냥 중복 조합 쓰면 되죠. 등호가 다 떼졌으면 그냥 조합 쓰면 돼요. 근데 뭐는 있고 뭐는 없으니까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들어갈까요? 제 마이너스 빼준 다음에 다시 등호다 붙이는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등호가 붙어 있으면 편하잖아. 요 경우의 수에서 딱 빠진 게 뭐였어요? B랑 C. 그쵸? 요거를 빼주면 되겠네. 그쵸? 요렇게 들어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5개 중에서 중복해서 4개 뽑는데 지금 얘는 어차피 BC가 똑같아요. 1, 2, 3, 4, 5 중에서 3개 뽑는 거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 중에서 3개 뽑는 걸로 계산해도 되겠네요. 그쵸? 근데 나는 이걸 설명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이걸 설명하고 싶은 거는 이것도 된다라는 것만 일단 알고 있고요. 계산 한번 해볼게요. 얘는 8C4 빼기 7C3. 그럼 8, 7, 6, 5, 4, 3, 1. 나 이게 맨날 계산이 안 되더라고. 이상하게 안 해요. 잠깐만. 4, 8, 7, 6, 5, 2. 70까지. 그렇죠? 70까지. 70까지 해서 7, 6, 5, 3, 1. 35. 자, 그러면 35가지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한번 바꿔봅시다. 지금 한 것처럼 A, B, C, D 1부터 5인 상태에서 나는 등호를 붙여볼 거예요. 그래서 A를 기준으로 B까지는 그대로 냅둘게요. 기준을 A로 놓든 D로 놓든 B를 놓든 C로 놓든 상관은 없어요. 거기에 맞춰져서 어차피 범위는 같이 따라갑니다. 자, 그때 나는 여기 등호를 붙일 거예요. 그럼 당연히 C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죠? C에서 1을 빼주면 이제 최소 차이가 0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지금 둘이 1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D 같은 경우는 어때야 돼요? 빼줘야죠. 그래야 그래도 최소 차이가 0으로 나올 테니까. 그럼 얘는 최소 1이고요. 얘는 최대 얼마까지 갈 수 있어요? 4까지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4일치 4네. 괜찮네? 그냥 4일치 4가 답이에요. 그러면은 7C4. 7C3. 7631. 35. 똑같다라는 거예요. 괜찮네? 그쵸?
등호 떼기, 등호 붙이기, 그게 중복 피하기 논리. 이름을 이렇게 붙인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중복을 피해서 조합으로 가자라는 겁니다. 이 등호를 뗐다 붙였다 하는 게 되게 자유롭게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건 어때요? 등호 다 떼는 거.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아예 등호를 다 떼볼 거야. 그래서 그냥 A를 놓고 B에다가 1을 넣어줄게요. 그럼 최소 차이 1 되겠죠. 그 다음에 C 플러스 1하면은 또 최소 차이 1이죠, 그대로. 그 다음에 D에다가는 그러면 얼마 더해줘야 돼요? 2 더해줘야 돼요. 그러면 딱 최소 차이가 1, 1, 1 차이 나서 이제 조합을 써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1부터 최대 어디까지 가요? 7까지. 7개 중에서 4개 뽑는 거네. 똑같아요. 괜찮네요. 그쵸? 여기서 뭘로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괜찮을까? 이거 이해 다 되죠, 이거? 등호 뗐다 붙였다 하는 거. 오케이? 자, 그래서 내가 보통 이 문제 할 때 같이 동시에 좀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요거예요. 이거 겨울방학 때도 얘기한 적이 있긴 했는데 자꾸 코로나를 갖다 붙여서 미안해. 하하하하. 자, 좌석이 전철 좌석을 놓고 보니까 8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영, 일곱, 여덟. 여기에 3명이 앉는다. 근데 두 칸 뛰면 안 되지. 띄워서인가? 한글이 안 돼서 두 칸 띄어서 앉기를 한다고 한다면 이 경우의 수가 몇 가지겠느냐라는 거예요. 두 칸 띄어 앉기. 쟤는 뭐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세도 상관은 없는데 이런 거 풀 때도 은근히 중복조합이 잘 활용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두 칸만 띄워야 되는 거예요. 두 칸 띄어서 앉기가 뭐냐면 두 칸 이상 띄는 거야. 안 되겠다. 이거 그냥 세는 게 돼가지고 전철이 좀 넓어서 10자리예요. 10자리. 갑자기 흔들어요. 그치? 너무 숫자를 세서 구할 수 있는 상태였어가지고. 셀수 있지 않아요? 셀 수 있긴 한데 조금 많죠. 이러면은. 근데 두칸 띄우니까 셀 수 있는. 셀 수는 있어. 근데 좀 길죠. 이러고 시작하는 거. 두 칸 띄웠잖아요. 둘, 셋, 넷, 나머지 3자리 남았으니까 어때요? 아닌가? 아니에요? 순열로 가면 안 되지. 왜요? 조합으로 그거 가야지. 다 맞아요? 일단 그건 아니야. 조합으로 가야지. 이거 맞네. 사실 나도 답을 아직 안 구해가지고 잠깐만. 예. 맞았어. 맞았어. 어떻게 했어요? 오케이. 90입니다. 응? 다 했는데. 이걸 파이를 쓰면 어떻게 해? 파이 아니고 H로 썼으면 맞아요. 왜요? 순서가 없잖아. 잘 생각해봐요. 잘 생각해봐. 다 됐는데. 응. 내일 파트잖아요. 근데 2를 더해주는 걸로는
번째 앉는 사람이 자리가 A라고 한다면 두 번째 앉는 사람은 좌석 번호가 최소 3번을 나와야 돼요. 3번을 덮어야 돼요. 이 차이가 나요. 그치. 이거랑 저 중독점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안. 잠깐 뭐라고? 내 파트 중에 의자 3개 있잖아요. 어디 한 여기에 중복해서 4개를 뽑는 거구나. 문제 내용이 될까? 오케이. 화이팅. 자, 근데 미안해. 거기에서 좀 더 곱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 이거는 자리만 뽑은 거고 사람까지 배열한다면 사람 다 다른. 복제 인간 아니라서. 오케이. 자, 지금 얘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 풀이가 두 종류인데 첫 번째 풀이는 뭐냐면은 3명이 앉는다 그랬잖아요. 맨 처음에 앉는 사람이 맨 왼쪽에 앉는 사람의 좌석 번호가 지금 1, 2, 3, 4, 5, 6, 7, 8, 9, 10번까지 좌석이 있다 그러면 맨 왼쪽에 앉는 사람의 좌석 번호를 A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앉는 사람이 만약에 여기 앉았다. 그럼 2칸을 띄어서 앉아야 되니까 최소 2칸은 띄어서 앉아야 되니까 두 번째 앉는 사람 번호를 B라고 한다면 B가 무조건 A보다 크잖아요. 근데 얘가 최소 3 이상 차이가 나야 돼요. 괜찮네? 마찬가지로 세 번째 앉는 사람의 좌석 번호를 C라고 한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B보다 최소 3 이상은 차이가 나줘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앉는 사람의 그 좌석 번호는 아무리 앞번호라도 1번까지밖에는 못 가고요. 그 다음에 맨 뒤에 앉는 사람은 무조건 좌석 번호가 10번이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푸는 게 한 가지 방법이에요. 말고 좀 다르게 푸는 친구도 있기는 합니다. 다르게 푸는 친구도. 이게 잘 될까? 접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 앞에 같이는 다 완벽하지? 오케이. 그치. 뜨고 아직 헷갈리는데 저거는 막 밀리잖아요. 안 밀리잖아요. 이거잖아요. 이게 아니라 뭔가 헷갈리는데 그거를 정리해야 돼. 정리해야 돼. 왜냐면 D는 뭐 안 건드렸으니까 똑같겠죠. 최소 차이. 그치. 최소 차이가 변화가 없죠. 맞아요. 변화가 없어야 되니까 그대로. 변화가 있으면 C가 한 칸 앞에 당겼으니까 맞아요. 둘의 차이가 없으려면 D도 한 칸 당겨 앉아야 된다. 이미 없잖아요. 그치. 봐봐요. 집중을 하잖아요. 근데 집중 안 한다고 그러고 알았어. 미안해. 알았어. 집중 잘하고 있어. 은상님. 그치만 정리해야 돼. 오케이. 6C3이 15는 아닌데? 20 그치. 오케이. 맞아요? 근데 거기 지금 좌석 번호만 3개 뽑은 거잖아요. 사람을 또 나이를. 오케이. 이거 그냥 13이에요? 미안. 아니죠. 아니야. 아, 2칸 이상. 2칸. 그 우리가 2칸 띄어앉기가 2칸 이상 띄어앉는 거지? 미안해. 이상이라고 쓸게요. 2칸 이상. 미안. 2칸 이상 띄어앉기. 근데요. 그 세는 방법으로 사람 구분해줘야 되죠. 그치? 아, 그렇군요.
자, 여기서 고민을 조금 마무리해 볼게요. 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뭐 A, B, C 중에서 뭘 기준으로 볼지 모르겠어요. 나는 일단 A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최소 3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최소 차이가 1 차이가 나면은 이건 그냥 조합으로 갈 수 있어요. 최소 차이가 1이면. 그리고 최소 차이가 0이면은 중복 조합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에다가 나는 2개씩 빼봤어요. 그럼 얘는 최소 차이가 1 되겠네요. 연속된 자연수 범위로 A랑 B-1을 뽑을 수 있는데 같지만 않은 상태.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최소 차이가 1이 되게 만들려면 C에서 어떤 처리해야 돼요? (2를) 빼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미 2 뺀 게 있으니까 여기서도 또 2를 또 빼야 돼요. 그래서 얘는 1부터 6까지 중에서 A, B', C' 3개 뽑는 걸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얘가 1을 뽑고 얘가 2를 뽑고 얘가 6을 뽑았다. 그럼 A는 1번 좌석에 앉는 거고요. B는 4번 좌석에 앉는 거고 C는 10번 좌석에 앉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6개 중에서 중복하는 게 아니고 6개 중에서 3자리 뽑는 걸로 볼 수 있겠네요. 자, 근데 나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가지고 나는 그냥 아예 등호를 다 붙여서 중복조합으로 갈 거야 라고 한다면 A를 또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최소 차이가 0 이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B에다가 무슨 처리해야 돼요? 그죠? -3이에요. 그쵸? 그럼 마찬가지로 C에 관련돼서도 최소 차이가 0이 나오게 하려면 얘는 그쵸? -6이라고 써주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얘는 최소 1번, 얘는 C가 10까지 갈 수 있으니까 6 빼서 4가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부터 4까지 총 4개의 숫자 번호 중에 중복해서 3개만 뽑아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게 지금 또 우리 똑같은 상태가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만약에 내가 A, B', C'을 했는데 죄다 1번을 뽑았어요. 그럼 A는 1번 좌석에 앉는 거고 B는 4번 좌석에 앉는 거고 C는 7번 좌석에 앉는 거야. 그러니까 2칸 이상 띄우고 있는 상태가 맞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최종적인 확인해서.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해 주면은 얼마? 20. 그쵸? 그러면은 좌석 번호만 지금 3개 나온 거고 여기에 이제 사람 A 사람, B 사람, C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경우는 3가지, 2가지, 1가지. 그래서 20에다가 선택 한 번만 더 곱해주면 됩니다. 120까지가 될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꼭 이렇게 풀어야 되느냐? 아니, 지금 누군가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 들어갔어요. 아니, 그러면 앉을 좌석을 먼저 뽑아놓고 사이에다가 그냥 빈 좌석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쵸? 사이에다가 빈 좌석을 집어넣는데 왼쪽에 넣어도 되고 사이에 넣어도 되고 오른쪽에도 넣어도 돼요. 자, 그럼 이때 여기에 빈 좌석의 개수 한다면 이 빈 좌석의 개수가 합이 7개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A와 D는 의미 아닌 정사로 나오지만 B와 C는 최소 2개 이상 빈칸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2개 준 상태에서 추가로 3개만 더 뽑으면 되죠. 그래서 4일치3으로 봐도 됩니다. 그래서 답은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복조합이 활용도가 진짜 엄청나게 많아요. 중복조합 활용도가. 괜찮지? 오케이. 자, 그래서 연습을 좀 많이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봤어요. 그러면 저기서 또 마지막에 했잖아요. 그럼 빈자리를 이렇게 그리고 그 사이에 넣는 조합도 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웃하는 경우,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 관련돼서도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 관련돼서도 사이 배열 많이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의자가
7개, 아니 8개 있다고 칠게요. 빈 의자 8개. 자, 여기에 3명이 앉아요. 얘네 3명이 이웃하지 않게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 그럼 우리 이전에 풀던 방식은 어땠어요? 그죠? 아유,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퀴즈. 퀴즈. 하나만 풀어볼게요. 이거 하나만. 자, 빈 의자가 8개 있는데 3명이 앉아요. 3명이 앉는데 이웃하지 않게 앉는 경우의 수로 한번 풀어볼게요. 이건 뭐 수학 하에서 하던 거라서 되게 간단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뭐지? 맞았어? 그러면은 얘를 중복해서 이거 괜찮나? 오케이. 근데 사람을 또 안 쳐야지. 근데 자꾸 파이랑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게 헷갈리면 안 되지. 왜냐면은 파이는 순서가 있죠. 네. H는 순서가 없지. 네. 그래서 순서 없이 뽑으면 되는지 아니면 나열을 해줘야 되는지. 어허. 오케이. 오케이. 자, 잠깐만. 이거 되게 왜 다 이렇게 풀고 있지? 나는 수학 하에서 쓰던 방식을 먼저 떠올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뭐 대부분 다 중복조합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보통 이런 거 풀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보통 그래. 여기부터 할게요. 자, A, B, C, D, E 뭐 이렇게 있는데 A, B가 이웃 하는 경우의 수 구한다 그러면은 4팩, 2팩이죠? 그러면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라 그러면은 여사건 방식으로 들어가는 5팩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도 되지만 사이사이에다가 배열하는 것도 괜찮죠? A, B를 제외한 나머지 C, D를 먼저 배열해주고 그 사이에 A, B가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120에서 48 뺀 72. 얘는 6에다가 12 곱했으니까 또 72. 어차피 똑같습니다. 사이 배열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웃하는 경우,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 풀 때.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도 어때요? 빈 의자 8개니까 빈 의자를 먼저 깔아놓고 그 사이에 사람 3명이 들어가도 돼요. 괜찮죠? 그럼 빈 의자 몇 개 깔아놓고 사이에 들어가야 돼요? 이 8개 깔아놓고 여기 사이에 사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왜? 만든 거 아니야? 이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아니, 잠깐만. 빈 의자 8개에 사람 3명이 앉는데 빈 의자 8개 깔아놓고 그 사이에 사람이 앉으면 투명 의자, 그죠? 의자에 앉아야 되는데 그 사이에서 그냥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의자는 들고 다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인 의자 3개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의자를 일렬로 먼저 나열해 놓고 근데 이때 얘는 AAAA니까 어차피 그냥 한 가지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이에다가 3명이 순서대로 나열해 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A가 앉을 수 있는 경우는 6가지. 그렇죠? A가 앉았다라고 그럼 5, 4, 3, 6, 2, 4 120까지. 그렇죠? 이게 수학하에서 쓰던 방식이죠? 수학하에서 쓰던 방식. 자, 근데 요거를 이제 중복조합을 이용해서도 들어갈 수는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먼저 떠올리는 게 맞아요.
간단하게. 왜냐면 매번 이렇게 들어가도 뭐 되긴 하는데 빨라지면 좋기는 하겠죠. 이걸로 다 되니까. 솔직히 웬만한 건 중복조합으로 다 뚫립니다. 진짜로. 근데 아무래도 뭐 그죠? 다양한 방법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니까. 그럼 만약에 이걸 중복조합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첫 번째 중복 피하기 논리로 들어간다고 친다면 얘는 좌석이 총 8개 있는 상태입니다. 맨 앞에 좌석 A, 두 번째 좌석 B, 세 번째 좌석 C라고 친다면 얘는 적어도 둘이 좌석 번호가 2번 이상 차이가 나야 돼요. 그렇죠? 최소 2 이상 차이가 나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렇죠? 자, 그거를 1번부터 8번까지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1번 방법이에요. 이게 지금 2번 방법이고 그 다음에 2번 방법 중에서도 조합으로 풀 것이냐 중복 조합으로 풀 것이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거 등호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최소가 2 차이 나니까. 그렇죠? 자, 그럼 얘는 2씩 빼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최소 차이가 다 빵빵빵입니다. 빵빵빵. 그러면은 4개 중에서 중복해서 3개 뽑아주면 되겠네요. 근데 문제는 이거는 좌석 번호만 뽑은 거고 거기에 사람 3명이 또 순서대로 나열이 돼줘야 되겠네요. 그쵸? 자, 아니면은 딱 등호만 떼게 들어가려고 이렇게 들어간다면 최소 차이가 1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얘는 그냥 조합으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6시 3 곱하기 3패. 그쵸? 이거 어차피 20이니까 6 곱하면 120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방고등식의 해계수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죠? 방금 마지막에 여기서 한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방고등식의 해계수로 들어간다 하면은 그래 뭐 일단은 A랑 B랑 C가 자기 의자 들고 다니면서 일단 먼저 앉은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까지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3가지가 되겠죠? 그래 이쪽에다 쓸게. A, B, C가 자기 의자 들고 다니면서 앉은 상태예요. 저 여기까지가 3팩이 되겠죠? 그 사이에다가 의자 끼워 집어넣는 거예요. 그쵸? 여기에 들어가는 비의자 개수, 비의자 개수, 비의자 개수, 비의자 개수 하면은 이 비의자 개수가 합쳐서 몇 개? 5개 나와주면 되죠? 5개 나와주면 되는데 그때 A와 D는 음이 아닌 정수이지만 B랑 C는 무조건 1개 이상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거. 그쵸? 자, 그러면은 당연히 B, C 하나씩 놓고 시작한다 하면 4-1-3이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4-1-3 곱해주면 되는구나.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중복조합의 활용도가 진짜 높습니다. 진짜 중복조합만 잘 갖고 놀아도 웬만한 경우의 수 구하는데 거의 빈틈이 안 생겨요. 진짜로. 많은 걸 아울러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고민을 많이 좀 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이해될까? 오케이? 여기까지가 중복조합 전부 다야. 지금 여기 설명한 요 안에서 그 사소한 조금씩 변형 이거면은 수능 때까지 99%는 다 처리돼요. 그러면 30번은 못 맞추나요? 아니 30번도 다 이걸로 다 잡혀요. 그럼 못 맞추는 건 뭐예요? 이제 가끔 말도 안 되는 것들이 튀어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나온 적이 있는 문제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요런 거 내가 안 하기는 했는데 요런 게 있기는 합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3개) 나오는 경우의 수인데 문제는 A, B, C가 0부터 6까지밖에 안 돼요. 이런 거 상한선에 관련된 문제인데 굉장히 좀 어려운 상한선의 문제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까라는 겁니다. 이게 옛날엔 나왔는데 지금은 나오기 좀 힘들어요. 자, 요거 하나만 잠깐 볼게. 이거 경우 구할 수 있어요? 이게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뭐 없어진 건 아닙니다. 없어진 건 아닌데 이게 지금 나오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그 1% 얘기하는 게 요거
아니면 미리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새로운 신유형. 그래서 99%는 지금 저쪽에서 다 끝나요. 중복조합이. 얘는 계수 다 똑같죠? 상한선만 아니면 의미 아닌 정수이기 때문에 중복조합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6까지밖에 안 되니까 야 이거 너무 턱도 없는데 빼는 걸 생각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쓰는 게 뭐냐면은 얘는 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A, B, C가 맥시멈으로 전부 다 들어갔다 그러면 18개 나오죠. 그러면 5개 모자라는 거죠. 그 모자라는 개념에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A를 갖다가 6 빼기 A 프라임 이라고 생각을 해본다 라는 거예요. B도 6개 중에서 몇 개 모자란 건지 C도 6개 중에서 몇 개 모자란 건지. 그러면 어차피 A가 0에서 6 사이면 얘를 6-A 프라임이라고 잡았을 때 똑같이 A 프라임은 0에서 6 사이로 나와요. 자, 그러면 이때가 18 빼기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13인데 넘겨서 정리하면은 의미 아닌 정수회로 나와요. 그래서 3H5가 답이에요. 괜찮네요. 근데 이렇게까지 문제가 나오기에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게 내 판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의 예외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최근 몇 년 동안, 최근 몇 년이 아니야, 한 10년 동안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올 수도 있기는 하죠. 나올 수도 있기는 한데 얘 정도 되는 내용은 솔직히 이런 거 완벽하게 다 마스터하고 와, 난 현행 교육과 중에서는 더 공부할 게 없는데 거의 그 정도 수준 갔을 때 아, 이것도 좀 해볼까 이렇게 가는 게 낫다는 거지, 얘는 지금 마스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로 거의 99%가 다 끝나요. 그러니까 약간 좀 잔기교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문제 아예 없나요? 아, 있기는 해요. 빈칸 채우기로. 기출문제 중에도 있어요. 빈칸 채우기로 빼서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무슨 뭐 2n인데 A, B, C가 0부터 n 사이인 경우, 이때 나오는 요게 꼭 2n 아니 몰라 K라고 합시다. K가 0부터 n 사이면 의미 아닌 정수회로 풀 수 있어요. 근데 K가 2n부터 3n 사이면 얘처럼 모자란 걸 기준으로 하면 또 중복적으로 풀 수 있어요. 그러면 n부터 2n까지는 어떻게 하냐? 못 풀어요. 너무 많아서 못 풀어요. 진짜로. 그래서 요것도 참고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상한선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요거까지는 지금은 하지 말고 요 정도까지만, 여기에서 1 더 나가거나 2 더 나가는 정도까지만, 이 정도까지만 생각해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딱 한 개 모자라는 뭐 그런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말이 좀 너무 많았죠. 근데 이게 좀 너무 쉽지. 저기 잠깐만 10분만 쉬었다 갑시다. 개념은 다 끝났어요. 개념 할 거는 오케이. 잠깐만 10분만. 9시